예,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아깝다 학원비 영어 관련 주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기 위해 영어 캠프를 보내는 것이 좋다면서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적인 이유만 아니라면 좀 방학 때 이렇게 애들을 좀 다만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라도 해외 캠프를 좀 보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좀 가능하다면 여유가 된다면 한 달 정도 해외 캠프에 좀 보내주는 게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좀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게 부러워 하시고, 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고강도 학습 캠프는 영어 흥미를 반감시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좀 기억하실 건데, 그러니까 캠프 자체는 좀 잘 활용하면 틀림없이 좀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영어를 실제로 사용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캠프들을 보면 이런 고강도 학습 캠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부만이 살 길, 그래가지고 3주간 도전 1000단어 외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주간 도전 1000단어 외우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유명 어학원에서 하는 캠프를 보면 3주 동안 매일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래서 그 3주 기간 동안에 1000단어를 외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유명 사립대학, 뭐 여기서는 얘기하기 외대에서 진행하는 지난 캠프 지금 이제 광고가 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여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7시, 8시 기상을 해서 밥을 먹고 9시에 이제 학업 준비 및 숙제 검사를 시작한 다음에 단어 테스트, 교과서 학습, 영자 신문 읽기, 밥 먹고 교과서 학습, 장문, 발표 토론, 단계별 읽기 학습, 그다음 저녁 먹고 토론, 간식 휴식하고 일기 쓰기 복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루 왼종일 진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캠프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냐 하면은 왜 고3 재수생들이 이제 기숙학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이 좋아서 이렇게 유명 대학에서 진행하는 영어 캠프지, 이거는 뭐 스파르타 기숙학원이랑 사실 다를 게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비용을 보면 얼마예요? 294만 원이에요, 3주에.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재수생이야 뭐, 사실 재수생도 그렇게 기숙학원에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올바른 건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 친구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 두고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이 방학 때 이렇게 3주의 기간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정말 이런 데를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으로 가능할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캠프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유명 어학원이나 유명 대학에서 진행하는 캠프들을 보면 이제 부모들도 고비용을 들이는 만큼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사실 뭐 3, 4주 동안 이렇게 말이 확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최근에 아주 두드러진 경향입니다. 그래서 좀 캠프를 보내시려고 한다면 좀 해외 캠프든 국내 캠프든 좀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학습 위주로 짜여진 캠프는 보내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방학 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캠프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엄태현 선생님이라고 저희 영어사교육 포럼 할 때 이제 이 캠프와 단기 조기 유학, 관리 유학을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주로 관리형 유학을 담당하고 캠프는 직접 하시진 않지만 이제 옆에서 진행하니까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시는 거죠. 현장에서도 보고 상담하시면서도 보고.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딱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 개별적인 활동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4살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25살이었나요? 한 2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 잘 안 만나고 이제 주로 유럽 애들 만나서 이렇게 밤에 펍에서 이렇게 제가 펍 잉글리시라고 그랬는데 제 영어 는 게 그래서 이제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다고 하지만 캠프 내에서 만나는 원어민이 전부다. 그리고 사실은 국내 애들끼리 반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끼리 막 한국말로 떠든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로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국내에서 뭐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아니면 그냥 원어민이 있는 어떤 수업이나 학원을 다니는 거랑 아니면 원어민이 있는 국내 캠프를 가는 거랑 사실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좀 부모님의 손을 떠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애들끼리 뭐 몰려다니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영어를 집약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밀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영어 교사 연수 갔을 때 이런 장면들을 목격했거든요. 이렇게 그 호주에 한 달 이제 그 교사 연수를 갔을 때인데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나가 보면 그 한국 애들이 호주에 한 달 동안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연수를. 근데 뭐 한국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막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어민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앉고 중국에서 온 애들은 중국에서 온 애들끼리 앉고 일본에서 온 애들은 일본 애들끼리 앉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한국말로 떠들고 일본말로 떠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캠프 자체를 그러니까 학습 위주의 캠프가 아니고 흥미 위주의 캠프나 원어민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경험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굳이 저런 그 해외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비용의 학습 캠프 저런 데를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좀 여유만 있으면 우리의 캠프, 좋은 캠프 보내줄 텐데, 해외로 보내줄 텐데, 이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뭐 지금 쭉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좀 학습 캠프 보내지 말자. 해외에 대한 부담 느낄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새 이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캠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원어민들이 다 한 명 이상씩 고용돼 있는데 이분들을 계약할 때 그 계약 조건에 방학 때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사실은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을 데리고 그 캠프 형식이든 아니면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든 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좀 이런 학교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거점 센터라고 하는 데가 요즘은 또 있습니다.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영어마을 이런 그 공공기관 같은 데서 하는 캠프들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을 갖지 마시고요.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뭐 우리 아이가 좀 원어민을 만나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이렇게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렇게 저는 뭐 3주 이런 것도 좀 너무 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뭐 캠프 형식이나 아니면 출퇴근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프로그램과 사례, 이건 좀 부정적인 사례를 한번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뭐 정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좀 방학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의 어떤 대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저도 세세하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모임에서 좀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거기서 나눠진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좀 이런 대안적인 프로그램과 캠프에 대한 정보가 좀 우리 카페 안에서 좀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